고! 달슨의 라이브! 이 토트넘에서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는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까지도 떨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 마르카지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보로 한번 보시죠. 베일과 함께 마드리드의 닥친 문제. 토트넘은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레알 마드리드의 잔여 계약은 큰 부담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특집 기사를 하나 실은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이제 베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은 베일하고 이제 임대 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레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되면 레알은 이제 엄청 고생할 걸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베일 참 기대를 엄청 모으면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복귀를 했잖아요. 올 시즌 뭐 임대로 레알에서. 와 근데 이렇게 몸이 안 올라오나요? 네. 아니 처음에는 뭐 시간 문제 좀 기다리면 터지겠지. 그래 그래도 클라스가 어디 가겠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점점 경기를 하면 하는 걸 볼수록 이거는 더 이상 기대를 거는 건 이렇게 헛된 희망 같아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여러분들 다 계시죠. 실제로 베일은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뛴 경기도 얼마 안 돼요. 2경기 선발 4경기 교체 6경기가 올 시즌 베일이 뛰었던 프리미어리그 전부입니다. 제가 한 골 넣었고 시간으로 따지면 230분 뛰었어요. 90분 풀타임으로 따져보면 3경기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시즌이 절반 지나가서 이제는 막 뒤로 가고 있는데 아니 시간 따졌을 때 3경기도 안 된다. 이건 너무 적잖아요. 베일이 뛰었던 경기들 출전 시간 평균으로 따지면 39분 나오면 한 39분 정도씩밖에 안 뛰었다는 거예요. 너무 적잖아요. 무슨 반게임도 소화를 못합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몸 상태라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좀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탯적으로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요. 베일의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경기 평균 슈팅은 뭐 1개 정도입니다. 1.2회 나오면 하나 정도 때린다는 거고 패스 성공률도 너무 떨어져요. 한 70%도 안 되는 게 뭡니까? 62.3%입니다. 경기당 드리블 예전에 막 사실 베일의 속도도 있고 막 이렇게 드리블을 잘 치니까 이런 건 잘했었는데 경기당 드리블 성공률도 지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4%고요. 횟수로 따지면 경기당 0.7에 하나가 안 돼요. 그 나오면 드리블 하나를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베일이 드리블 하나 성공을 못 해? 패스하면 왜 다 끊겨? 턴오버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많이 지켜봤었는데 기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스코어드 기준으로 해서 누적 평균 평점을 이게 쭉 내오잖아요. 베일이 얼마냐? 프리미어리그에서 6.57점입니다. 이게 지금 토트넘 선수 중에는 13위예요. 그러면 이제 선발이 11명이라는 거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꼴찌죠. 예. 이만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경기였던 지난 월요일 새벽에 브라이턴 경기 때도 뭐 우리가 제대로 지켜봤죠. 특히나 이 경기는 올 시즌 이제 두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선발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올해로 따지면 2021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선발로 나온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켜봤는데 슈팅 하나도 못 때렸고요. 드리블 성공 하나도 못했고요. 패스 성공률 67%밖에 안 됐고요. 총 경합 상황에서 7번 있었는데 2번 성공했죠. 정말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로 나왔다가 한 61분 정도에 교체돼서 나갔죠. 아니 지금 베일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금 케인 다쳐있죠. 레길론 다쳐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공격 2선에 좀 받쳐야 될 로셀소 계속 지금 부상으로 복귀 늘어지고 있죠. 알리 뭐 폼 난조죠. 뭐 또 이적 문제 막 해가지고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베일이라도 지금 뭔가 해야 막 올려줘야 나머지 막 라멜라 막 답답하고 막 베르벤 뭐 루카스 모라 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베테랑이 좀 올려줘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고립도 좀 풀어주고 비니시우스의 좀 부족함도 좀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안 되니까 예. 그 뭐 주위에서 계속 자극도 주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 계속 이야기를 하죠. 너 그렇게 했으면 너 여기서 뛸래? 레알 가서 벤치 앉을래?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계속 자극도 주는데 안 올라와요. 현재 미디어들의 비판도 이제 쏟아지고 있죠. 처음에는 좀 기다려보자. 물론 뭐 지금도 그런 의견들이 있긴 있지만 최근에 데일리메일 같은 경우는 이거 대표적인 죽음 루팡 아니냐 이 정도면 그러면서 이건 진짜 베일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인 비교인데
아자르 지금 레알 가가지고 뭐 계속 부상당하면서 뛰지도 못하고 있는 아자르. 그다음에 맨유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음 루팡으로 불렸던 알렉스 산체스 이런 선수와 비교하면서 이건 재앙이다라고 하는 막 표현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아자르나 산체스하고 베일이 다른 게 뭐야? 막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상태로 이제 굉장히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토트넘에서 베일이. 근데 이 불똥이 레알 마드리드를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끝나면 어쨌든 토트넘과 베일의 임대는 일단 종료가 됩니다. 물론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상태라고 한다면 토트넘이 뭐하러 연장을 해요. 네. 뭐 좀 쓸 수가 있어야지 연장을 하는데 연장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레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마르카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알로 돌아가게 되면 레알과 베일의 계약 기간은 내년 6월까지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름에 돌아간다 한다면 1년이 남는 거죠. 그럼 1년이 남는 상태에서 그러면 토트넘에서도 잘 안 됐고 그 전에 레알에도 잘 안 된 돌아가면 갑자기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1년 남았는데 그 베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레알이 아주 급하잖아요. 지금 지단 감독 뭐 경질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고 지금 그나마 이제 뭐 벤제마라든지 크카모 갖고 좀 버텨주고는 있는데 여기도 어떤 세대 교체라든지 전력 보강이 좀 필요한데 잘 못하고 있는 30살 넘은 베일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더 오히려 해결해야 될 과제들만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런데다가 지금 이 1년 남았는데 높은 주급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카지에서 얘기했던 게 1년에 베일한테 레알 마드리드가 줘야 되는 돈이 3,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60억입니다. 1년에. 460억을 줘야 돼요. 네. 그럼 주급으로 따졌을 때 거의 9억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돌아오게 되면 온전히 이제 그것도 레알이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말씀대로 그거 좀 협상해서 깎으면 베일이 지난 시즌 때도 그 선수들 주급을 좀 깎자라고 해가지고 선수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 그걸 유일하게 나는 깎지 않겠어 라고 했던 게 베일이잖아요. 그럼 돌아왔을 때 뭐 그걸 또 깎겠나요? 이 주급이라든지 연봉 그대로 다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쓰지도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연봉을 또 지급해야 되는 이게 1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막 레알이 떨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베일은 웨일스 출신이잖아요. 근데 영국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영국이 그 유럽연합에 있을 때는 그냥 뭐 EU 선수로 취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베일이 레알로 돌아오게 되면 넌 EU 유럽연합의 선수가 아닌 선수로 취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TO에 제한이 걸릴 거 아닙니까? 지금 레알이 이미 뭐 비니시우스라든지 호드리구, 밀리탕, 헤이니에르 등등등등 이렇게 선수들이 있는데 넌 EU가 여기에 또 베일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거 또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거예요. 네. 고민이 좀 엄청 많은 거예요. 정말 돌아오게 된다면. 돈은 없어가지고 지금 요새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460억 1년에 줘야 되는 선수 돌아오는데 또 써먹지는 못해. 그 다음에 선수단의 어떤 그 뭐 이유 문제 이런 것도 걸려. 네. 이 진짜 레알이 엄청나게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데다가 아자르까지도 지금 막 난리다. 또 다쳤대. 아자르 왜 그래요 진짜? 이거 한 10번 넘지 않아요? 레알에서? 그래서 아자르도 좀 너무나 고민인데 여기에 베일까지 돌아오게 되면 이건 진짜 와 이거 진짜 레알 머리 이제 터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좀 어떻게 풀릴지 또 풀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어쨌든 베일이 하반기 때 좀 끌어올려줘야 뭐 실말이라도 뭐 약간의 계약 연장을 뭐 토트넘이 임대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서 어떻게 좀 뭔가를 풀어보건 다른 팀으로의 뭔가 또 임대나 이적을 또 고민해보고 이럴 텐데 이게 남은 올 시즌 베일의 플레이가 그런 것들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다가오는 새벽 5시죠.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있을 텐데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난 월요일날 브라이턴 경기 때 베일이 너무나 못해가지고 이 경기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 모르겠는데 또 사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또 첼시가 투엘 감독 체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자, 이 경기 또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가 베일 때문에 정말 두 팀 모두 다 좀 골치를 아주 세게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